50대 건강혁명 영양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 똑똑한 생활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히 50대 이후 시청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5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해요. 예전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영양제들을 목적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정확한 복용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복용 시간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양제 전략을 완전히 재정비해 보세요. 1. 왜 50대부터 영양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까요? 본격적인 영양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주제가 있어요. 왜 50대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영양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단일 시스템이 아닌 여러 시스템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노화의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이는 흰머리나 주름의 변화는 그저 일부일 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1.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감소. 50대부터 근육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근감소중 SARCOPENIA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체형 변화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이죠.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는 명확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같은 활동을 해도 지방은 더 쉽게 쌓이고 에너지는 덜 소모돼요.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영양 보충과 단백질 섭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단순한 보충을 넘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때랍니다. 이 뼈 밀도와 관절의 퇴행 가속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전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손실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요.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주요 관절의 연골 조직은 서서히 마모가 진행되며 한번 다른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아요. 이때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오메가3의 균형이 무너지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요.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소실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삼혈관 탄력 저하와 심혈관계의 변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을 이루는 세포와 콜라겐의 변화로 인해 혈관이 점차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또한 혈액의 점도, 만성염증 수치, 중성지방 수치 등이 복합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특히 50대 이후의 혈관 건강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및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영양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커진답니다. 사장 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 흡수 불균형. 노화가 진행되면 장 운동성이 느려지고 음식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위산 및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해요. 결국 식단을 잘 챙겨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장 건강은 단순한 배변 활동을 넘어 영양소의 통로이자 우리 몸의 면역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눈 건강 및 뇌 기능의 변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증가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켜요. 여기에 노화로 인한 혈류 감소, 누적된 피로까지 더해져 눈의 노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더불어 50대 이후부터는 인지 기능 역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해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져요. 5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목적 어디에 필요한가, 시간 언제 먹어야 잘 흡수되는가, 방식 어떤 형태가 좋은가이 중요해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2. 가장 중요한 8가지 영양제 목적 방법 시간 상세 가이드. 지금부터는 50대 이상 건강관리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8가지 핵심 영양제를 목적별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복용의 핵심 노하우를 안내해 드릴게요. 1. 오메가3. 핵심 목적 혈관 건강, 염증 감소, 눈 건강, 뇌 기능. 오메가3는 50대 이후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핵심이에요. 특히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EPA, 에이코사펜타엔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DHA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와 눈의 신경세포막 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어떤 사람이 특히 필요할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비정상적인 사람, 혈관 검사 등에서 미세한 혈관 변화가 감지된 사람, 눈이 쉽게 건조하고 시야가 흐릿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부모나 형제 중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어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 갱년기 이후 혈관 탄력 저하가 걱정되는 여성. 복용 방법,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노하우. 오메가3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제예요. 따라서 반드시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해요. 가장 좋은 흡수 환경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을 때예요.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 육류 혹은 생선 요리 등을 먹은 직후가 가장 좋아요. 비린내, 트리머 추위 걱정된다면 제품을 냉장 보관하여 캡슐의 산패를 막고 소화 속도를 늦추면 도움이 된답니다. 복용 시간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를 강력히 권장해요. 야간 복용 시 일부 민감한 분들은 위로, 역류하는 느낌, 즉 역류감이 생길 수 있어서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터먼 DK. 핵심 목적 뼈 건강, 면역 조절, 혈관 칼슘 이동 조절. 50대 이상 한국인의 대부분은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햇빛 노출 감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 저하, 실내 중심의 생활 패턴 변화 때문이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결핍 수준 미만으로 나온답니다. 비타민 D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 쉽게 피로하고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 오래 지속돼요. 뼈의 약화가 가속화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 약화 및 만성 통증,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잦은 기분 변화. 왜 K를 함께 챙겨야 할까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흡수된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K예요.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 불필요하게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줘요. 평소 칼슘제를 복용 중인 분이나 갱년기 이후 뼈 손실이 걱정되는 여성에게 K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요. 복용 방법. D와 K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따라서 역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가장 흡수가 잘 된답니다. 편의를 위해 비타민 D와 K가 함께 합쳐진 복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해요. 복용 시간.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일부 연구에서 비타민 D가 수면, 리듬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밤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3. 마그네슘. 핵심 목적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수면 질 개선, 혈압 보조.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여러 이유로 부족해지기 쉬워요. 음식 섭취량 감소,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한 장 흡수율 저하,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증가 등이 주원인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자다가 경련으로 깨는 경우, 근육이 쉽게 딱딱하게 뭉치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 잠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경우,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는 경우, 변비가 잦은 경우 일부 형태의 마그네슘은 장 운동을 도와줘요. 형태 선택, 팀 목적에 맞게 고르기. 산화 마그네슘. 흡수율은 낮으나 장에 머물며 수분을 끌어들여 변비나 장 운동 개선 목적에 유용해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흡수율이 높고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신경 안정, 긴장 완화,
수면 질 개선에 가장 적합해요. 마그네슘 말레이트 근육 피로 회복 및 에너지 대사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복용 시간. 마그네슘의 주된 역할이 이완과 안정이므로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4비타민 B군. 핵심 목적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 피로감 감소. 비타민 B군은 50대의 에너지 엔진 역할을 해요.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죠.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전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이 더욱 중요해요. 부족 시 흔한 증상. 쉽게 기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요. 집중력 저하 및 무기력증, 손발이 저린 신경계통 문제, 구내염이나 잦은 눈의 피로감,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복용 방법 활성형 vs 일반형. B군은 수용성이므로 위장이 건강하다면 공복에도 복용이 가능해요. 다만 속이 민감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50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일반적인 형태보다 체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활성형 B군이 포함된 제품이 흡수율과 안정성 면에서 더 유리해요. 복용 시간. 반드시 아침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특성 때문에 저녁 늦게 복용하면 각성이 증가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5. 코엔자임 Q10. 핵심 목적 세포 에너지 심장 기능 피로. Co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왜 50대에게 특히 중요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CoQ10 자체 생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둘째,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물이 체내 CoQ10 수치를 추가로 낮추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해요. 부족 시 나타나는 변화.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빨리 차는 심폐기능 저하. 힘이 쉽게 빠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져요.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회복이 느려요. 복용 방법. CoQ10 역시 지용성이에요. 식사 후, 특히 지방이 있는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답니다.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오메가3와 동시 복용도 가능해요. 복용 시간.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B군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므로 오후 늦게 먹으면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6. 루테인 지아잔틴. 핵심 목적 황반 보호 눈 노화 예방 스마트폰 피로 감소. 50대는 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황반의 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예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색소로 눈에 들어오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부족 시 나타나는 느낌. 글씨나 사물이 흐릿하거나 대비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 눈이 쉽게 건조하고 따가움. 밤에 빛 번짐이나 야간 시력이 나빠짐. 장시간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보기 어려움. 복용 방법. 이 두 성분 역시 지용성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답니다.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지질 성분이 흡수를 도와 흡수율이 더욱 상승해요. 복용 시간.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드세요. 7. 프로바이오틱스. 핵심 목적 장 건강 면역 조절 염증 완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대 이후는 장 기능 저하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쉬워요.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를 넘어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며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2의 뇌로 불려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생기는 변화. 면역력 저하와 잦은 감기, 복부 팽만감 및 소화, 변비 또는 묽은 변이 반복되는 불규칙한 배변 습관,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 저하. 복용 방법.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공복 복용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위산 분비가 가장 적은 시기에 섭취해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일 수 있으므로 2-3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답니다. 복용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 또는 자기 직전 공복 상태일 때 복용하세요.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선택하세요. 8. 단백질 보충.
핵심 목적 근감 소증 예방 체지방 관리 혈당 안정. 50대 이후 근육량 감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한국인의 식단 특성상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섭취하는 반면 하루 필요 단백질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 섭취 부족은 체형 변화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대사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답니다. 복용 방법 효율적인 섭취 전략. 물, 우유, 두유 혹은 요거트 등과 섞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 2-3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복용 시간. 아침 식사 근육 단백질 합성이 중요한 시간. 운동 직후 근육 회복 및 성장에 필수적. 오후 간식 시간 탄수화물 간식 대신 단백질 간식을 통해 혈당 안정화. 3. 50대 맞춤 하루 복용 스케줄.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핵심 영양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하루 스케줄 복용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위장,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상 직후 공복. 물 1컵. 프로바이오틱스 1회 상태에 따라 저녁으로 이동 가능해요. 아침 식사 후 지용성 에너지. 오메가3, 비타민 D, K, 비타민 B군, 루테인, 지아잔틴. 점심 식사 후 활력 추가 혈관 관리. COQ10, 필요시 오메가3 추가. 저녁 또는 취침 전 이완 진정. 마그네슘 취침 12시간 전에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아침과 교차 가능해요. 하루 중 나누어 섭취. 단백질 보충제 12회 아침 식사 보조 운동 후 혹은 오후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4. 상황별 맞춤 조정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찾기. 복용 스케줄은 기본이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영양제 종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관절 통증이 있다면 오메가3의 비율을 염증 완화에 더욱 집중하는 EPA 중심의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MSM식 이유황이나 보스웰리아 등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 성분을 추가로 고려해 보세요. 눈이 특히 건조하고 피로하다면 DHA 함량이 높은 오메가3를 선택하여 눈의 망막 세포 구성을 보강하세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용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아스타잔틴을 추가하여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답니다. 피로가 심하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COQ10과 활성형 비타민 B군의 조합을 강화하여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수면의 질이 나쁘다면 마그네슘을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변경하여 신경 안정 효과를 높이세요. 복용 시간은 취침 12시간 전후로 정확히 지키는 것이 좋아요. 장이 매우 예민하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 분비가 활발한 아침보다는 취침 전 공복에 섭취하여 유산균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보세요. 5. 50대 영양제,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칼슘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정답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 맞아요. 비타민 D와 K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침착되어 오히려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반드시 비타민 D와 K를 먼저 보충하고 식사로 칼슘 섭취가 부족할 때만 의사와 상의 후 추가하세요. 영양제는 한 번에 몰아먹어도 된다. 정답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지용성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 D, 루테인 등은 흡수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영양제를 한 번에 섭취하면 위장에도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복용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비타민 D는 햇빛만 쬐면 충분하다. 정답 50대 이후 대부분 충분하지 않아요. 피부 노화와 합성 능력 저하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햇빛만으로는 충분한 수치를 얻기 어렵답니다. 또한 충분한 합성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하는데 이는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단백질은 운동할 때만 마신다. 정답. 근감소증 예방 목적이라면 평소에도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단백질은 운동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 호르몬, 효소 등 몸을 유지하는 모든 곳에 필요해요. 특히 50대 이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이 필수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오메가3, 비타민 D, K,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 8가지 핵심 영양제들은 모두 5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목적 무엇을 위해 먹는가, 복용 방법 어떻게 먹는가, 복용 시간 언제 먹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전략적 복용 가이드가 여러분의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확실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부담 없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